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이 호남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럼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5월 11일까지가 대선 후보 등록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대법원에 지금 심리가 계류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말이죠, 대법원에서 유죄로 결정이 나면, 1심처럼 집행유예 결정이 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그 즉시 박탈됩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대선은커녕 어떤 선거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결국 나갈 수 없는데 나갔다. 그랬는데 5월 12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선거가 나서 날아갔다.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 힘이 거저 모는 거죠. 뭐 민주당이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재명을 뽑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무슨 배짱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밀어붙이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죠. 자, 그런데 만약에 5월 11일 이전에, 그것도 가능하면 5월 3일까지 선거가 나면, 그러면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은 그냥 나가든지 아니면 후보를 바꾸면 되죠. 그러면 6월 3일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는가? 6월 3일 이후에 하면 물론 무죄가 나면 상관없겠지만, 유죄가 나면 다시 또 지금 재판이 중지되는 건가 아닌가, 이걸 따져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선거를 다시 해야 되죠. 얼마나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또 국가 세금이 낭비되고, 이거 문제가 많죠. 그럼 방법이 뭐냐? 5월 11일 이전에 민주당이 만약 이재명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 5월 11일 이전, 가능하면 5월 3일까지. 왜냐하면 4, 5, 6은 휴일이거든요. 그렇다면 5월 3일까지 결국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주면, 그것도 파기 재판으로 결론을 내주면, 그러면 이재명은 아웃되고, 뭐 아니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상고 기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줘야 깔끔하게 이재명도 뭐 일단은 나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재명 그 경우에도 지금 우진교사라든지 대장동, 그리고 대북송금 등 여러 가지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뭐 될 수 없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또 이제 재판이 중지되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헌법조 연구관들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심층 연구관들은 지금 공직선거법의 유무죄를 다루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에서 형사 심층 연구관이 10명이 투입이 됐는데요. 형사 심층 연구관 말고 헌법조 연구관, 헌법제 84조를 지금 또 이 이재명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뉴델리에서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대선 후 판결이 나면 그것이 파기 환송이든 뭐가 됐든 간에 사회가 혼란될 수밖에 없다. 5월 초 파기 재판이 국론 분열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5월 초 파기 재판을 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법 속도 전에 판결 가능 일자가 대폭 당겨져 있다. 대선 후 판결할 경우 범죄자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파기 환송이라도 이가 승복 안 하고 대선을 완주하게 되면 골치 아파진다. 따라서 대법은 5월 11일 이전 파기 재판 통해서 무죄든 아니면 피선거권 박탈이든 결론을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5월 11일까지가 등록 날짜거든요. 그리고 5월 11일 날 내면 또 민주당이 등록하기 어려울 테니까 아예 5월 3일쯤 하면 좋겠고, 아무리 늦는다 하더라도 5월 6, 7일 휴일이긴 합니다만은 휴일 빼놓고 바로 이 평일날 말이죠, 선고를 해서 그래서 결론을 내줘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파기 재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하고 초고속 심리를 하는 데 대해 2심에서 무죄가 나는 바람에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 27일이라는 시간을 끌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역설적이라고 했다. 2심에서 무죄가 나는 바람에 시간을 끌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역설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진우는 하고 있습니다. 27일이라는 시간을 끌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무죄가 나는 바람에 자기가 상고 이유서를 내는데 20일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판결문 송달받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 벌면 한 27일 정도 시간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무죄가 나는 바람에 자기는 상고를 할 수가 없었고 뭐 그런 이유로 지금 빨라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무죄가 나지 말고 일부 무죄가 나고 일부 유죄가 나고 그랬으면 오히려 그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해가지고서 시간을 끌 수가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입장에서는 무죄가 나는 바람에 시간을 끌기가 어려워졌다. 뭐 이 말입니다. 자, 주진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상천외한 2심 무죄가 이재명 3심 선고를 앞당겼다. 이건 역설적인 거 아니냐. 이재명이 만약 2심에서 유죄가 났다면 본인이 상고를 할 수 있었다.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 수단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의 사건 배당도 안 됐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진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고장 제출기간 7일,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20일이라며 그렇죠. 이걸 합치면 27일이 되는 거죠. 이재명은 모든 사건에서 시간을 꽉 채워서 내왔기 때문에 2심에서 일부라도 유죄가 났다면 이재명 입장에서 27일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렇죠. 뭐 상고장 제출 기간이 7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20일. 그럼 꽉꽉 채우면 27일을 더 끌 수 있었는데 오히려 무죄가 나는 바람에 시간을 끌 수 없게 됐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진우는 저는 굉장히 불만스러웠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나는 바람에 27일의 시간을 이재명 입장에서 끌 수가 없게 됐고 이게 반대로 검찰이 상고를 하면서 검찰이 시간이 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물론 그렇지만 유죄가 났어야 되는 거죠. 2심에서 유죄가 났으면 뭐 대법원에 가가지고서 바로 그냥 땅땅 했으면 그만인데 무죄가 나는 바람에 우리가 궁지에 몰린 건데 굳이 이제 주진우는 그래도 시간상으로는 일단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거는 3심에서 뒤집힐 때 그런 거지. 만약에 파기자판을 해가지고서 2심을 뒤집는다면 그렇다면 이재명한테는 오히려 2심에서 무죄가 난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지. 그거야. 그런데 3심에서도 무죄를 때리면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때리면 2심에서 무죄가 난 것이 좋은 거지. 그래서 그거는 3심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3심에서 다시 유죄로 뒤집혔다? 그러면 이재명은 2심에서 무죄가 난 것이 오히려 나쁜 거지. 시간을 끌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지금 말이죠. 2심에서 유죄가 났다면 이재명이 27일을 다 잡아먹었을 것이고 무죄가 났기 때문에 검찰이 상고장을 하루 만에 냈고 상고 이유서도 거의 9일 만에 냈다면서 그러면 27일 시간을 끌 것을 검찰은 열흘 만에 해결한 것이다. 물리적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17일을 손해본 꼴이다. 뭐 이렇게 사실 뭐 이거는 뭐 그렇다는 거지. 이재명 입장에서 그래도 무죄 난 게 좋지. 2심에서 무죄가 나면 3심에서 말이죠. 그 2심을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1, 2심이 다 유죄가 났어야 사실은 이재명으로서는 엄청나게 궁지에 물리고 어떻게 보면 1, 2심이 다 유죄가 났으면 이번에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가 못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내뒀겠습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2심에서 유죄가 났으면 이재명 사퇴하라.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그 반발이 일어났을 것이고 민주당이 쪼개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진우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시간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사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내내 법적 여론전을 펼쳤던 주진우. 그의 발언은 결국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이 대선 전에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대선 전에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설명은 우파 진영에 다시 한번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희망 회로 아니냐.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 회로라도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4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열고 심리를 벌였죠. 지난 20일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같은 날 오후 첫 심리가 열린 지 불과 이틀 만에 심리가 열린 겁니다. 대법원이 극히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에 나서면서 오늘 6월 4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대선 전 선거 가능성이 가장 먼저 근거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상고심을 받았을 때의 기억 때문입니다.
당시 전화 재해부된 지 한 달 만에 선고가 났거든요. 그때도 빨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얼마든지 빨리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만 5월 11일 이전에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선거법이 속도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대법원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빨리 결자 해지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634 원칙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34 원칙에 따를 때 선고기한은 6월 26일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634 원칙이 3개월을 꼭 채워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가능한 한 빨리 선고를 해서 대선과 관계없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선거법 위반에서 지금 1심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이재명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고요. 만약에 파기 재판을 하면서 벌금형으로 한다면 5년간 이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저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선 전 꼭 결론을 내야 된다. 파기 완성보다 파기 재판을 해야 된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5천만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건, 중요한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게 대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다. 판결이 너무 늦게 나오면 소용이 없다. 가장 정확한 시간 내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상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죄든 무죄든 빨리 선고해야 선거도 깔끔하게 이루어지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 불복을 안 할 것이다. 대선 전에 판결을 내려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파기 재판을 해야 되는데 파기 재판이 아니고 파기 환송만 하더라도 대선 구도는 요동치게 될 것이다. 당연하죠. 파기 환송을 한다는 얘기는 유죄라고 사실상 돌려보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선 구도가 요동칠 수 있죠. 자, 그래서 5월 11일 이전에 가능하면 파기 재판으로 끝내는 것이 깔끔하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희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22일, 24일 심리를 열고 다음 기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서 혹시 모든 이제 심리가 끝났고 지금 대법관들의 의견만 들으면 끝나는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 평결이라 그러죠.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 이 지금 이 합의 절차, 이 평결 절차 이것만 남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대법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의견을 듣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과연 언제 선고가 날 것인지 다음 주에 말이죠. 전격적으로 언제 선고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아닌지 다음 주 월요일이 4월 28일 아닙니까? 4월 28일 딱 전격적으로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5월 2일 날 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번 기다려보죠. 강신업 TV입니다.